이 자리가 참 이렇게 우리 상권분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87년 현행 헌법 성립 이후에 국회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존중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가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도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후 퇴장하고 대신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온 관행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또한 비상임이자 대법관인 선관위원장보다는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국회의 질의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출석과 질의 응답으로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의 관행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 선관위의 역할에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선거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투표 도입을 통해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관위의 빛이라면 최근의 채용비리와 해킹 의혹은 선관위의 그림자입니다. 채용비리와 해킹 의혹은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길들여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과 국정원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에 불과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는 정략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싹트고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가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자제와 존중의 정신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법원의 행정사무와 헌재 사무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진지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병원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참 무슨 말로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라는 것은 또 그 선거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입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그 상황으로서 연장선상에서 선관위원장의 불출석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는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선관위의 체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300명이 넘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말 그대로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번호 1, 2, 3, 4, 5 그것이 현재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고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선관위원장에게 우리 의원들이 엄중하게 또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성역 없이 묻고 따지고 우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선관위원장의 출석이 왜 필요했느냐?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아닌 사무총장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답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선관위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묻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상식적입니까?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입니까? 노태학 지키기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절침해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 주권 지키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 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중립심도 지켜지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는 선거의 신뢰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소수당으로서의 피해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 내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가 국감장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 자리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정인 채택은 기관의 대표로서 결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신문도 일반 정인의 신문 일반 정인이 아니라 일반 신문 아닙니까? 기관의 대표로서. 그렇죠. 정말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 정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중간에 잠시 마십시오.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엄청나게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길게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몇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히고 몇 말씀 답변 드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지금 선관위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답변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왜 우리가 위원 3명으로 한정돼야 되는 겁니까? 왜 질의가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본인 자유로서 당당하게 국감장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증인으로 의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국감으로 노태학 위원장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껴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여야 3명이 합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노태학 위원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게 흥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한 분 한 분씩 했으면 됐지. 분명히 지금 상임이라고 하셨어요. 의사진행으로 상임이면 무슨 그가 합의라고 해요. 말명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 합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임위에서 왜 의원들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지난번에 의견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무슨 3명을 국가 기관 증인으로 의견이 아니잖아요. 권성동 해명하자고 의견했습니까? 정회를 하고 여야 반사가 합의를 한 겁니다. 아니, 찾아오세요. 3명 하자고 그때 합의한 거
김웅 의원님, 김웅, 간사가 보호합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상임이라면서요. 오늘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상임인데 왜 의원이 지금 아니, 여야 의원님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거 창피합니다.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닌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발언한 게 두세 명의 여야 의원들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조정안에 들어간 거. 왜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 하고 있어? 자, 권성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상임이잖아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겠다는데 그거 자, 자, 상임위에서도 합의하면은 여야 몇 명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임입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스스로 찔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두세 분의 여야 의원들 하는 걸로 합의안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증인이 아니고 의원 발언 숫자 내가 속기록 갖다 줄게. 합의 전에. 자, 권성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법에 헌법기관장에 대해서는 대리하여 출석할 대리 출석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원칙은 헌법기관장도 국회 상임이나 국정감사 증인들의 채택이 되면은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리인인 사무총장을 대신 출석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장이 상임이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우리 상임위든 우리 행안위 상임위든 국감장에 출석을 요구한 거는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중앙선관위 운영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산적해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드러났고 그 드러난 비리 정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강병원 간사께서 그렇게 합의하는데 주도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회의에 마치 헌법기관장을 부르는 것이 마치 국민의힘의 잘못인 양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결국 자기가 합의해놓고 자기가 도장에 손 찍어놓고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가당착이에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나는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렀다. 이 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 여당을 비판하는 거는 난 옳지 못한 태도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안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회의가 바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 오히려 이렇게 여야 간에 논쟁만 격화시키는 나는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간사께서 간사로서의 책임감을 나는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왕 어렵게 중앙선관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적 의혹, 그다음에 해결 방안 이런 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래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국민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무슨 중앙선관위가 중립기관인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운영돼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조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달랑 3명만 정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이게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중앙선관위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적대시하지 않아요. 저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중립기관인데. 네. 다만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위원장께서 해야 될 역할이다. 오히려 여야가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께서 그걸 막아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 어떤 그런 국회의 그런 권위를 위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국회의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짧은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서 의결을 한 거예요. 여야 3분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국회법 121조 5항에 의해서 우리 선관위원장이나 헌재소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로 오늘 한 거고요. 원래 여당에서 증인 채택하자는 걸 헌법기관의 존중 문제로 증인 채택이 안 된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태학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